시작하겠습니다. 뭐냐, 잘 넘어간다. 39화. 오직 무념으로 가는 삼매뿐. 이 제목도 누가 지어놨나. 내가 지은 건 아니고 나는 다 모아놓은 거고, 또 그 사이사이 내가 들은 일화도 또 넣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게 무념. 좀 약간 이게 모순이 있죠. 무념이 삼매지요. 뭐 어찌됐건 천장사의 젊은 시절에 오도 후에 그 오도를 다지는 보임 공부에 몰두하고 있을 때였다. 보임 나오죠. 보임 장양이 플레임이고 보임을 줄여서 합니다. 젊은 여인이 불공을 들이러 왔다. 물론 불공 들이러 오시죠. 그런데 그날따라 천장함에 아무도 없었어요. 짖는 깨비가 치고 날이 저물 어둡기 시작했다. 눈은 한방눈으로 변했다. 여인은 천장사에서 하룻밤 머물게 되었다. 예. 천장함 거기 내려가기도 어려워요. 굉장히 고바위야, 고바위. 아시죠? 예. 그래서 날이 샜어. 눈은 지붕을 덮었다. 이 눈은 그 후 석 달 동안이나 천장사로부터 사람의 발길이 끊어버렸다. 천장사에는 경호 혼자뿐이었다. 여기에 젊은 여인이 복설과 함께 끼어든 것이었다. 눈은 젊은 여인으로 하여금 경호와 같은 방에서 자고 같이 먹게 만들었다. 경호는 오로지 보임의 여념이 없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것도 제가 그 경호 연극에 올렸는데 여기 핵심은 뭐냐면은 천장함이 이거 그거랑 똑같아요. 오세암 이야기죠. 오세암도 탁바다로 나갔다가 그 어린애 하나 두고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서 젖 먹이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천장다도 한번 눈이 와서 발길이 끊어지면 거기를 오르락내리락 하기가 어렵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눈에 갇혀가지고 어떤 여인이랑 경호선사가 같이 보내게 됐다는데 뭐 석 달 동안 그랬겠어? 예, 그거는 좀 뻥인 것 같고요. 어찌됐건 여기도 또 이상한 건 뭐냐면 같은 방에서 잤다는 거 같은 방 아닌데 방 여러 개 있어. 물론 불 못 대니까 같은 방에서 잤을라나는 모르겠네.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또 키포인트는 거기서 나온다고 안 했죠?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 돼. 달 나와야 돼. 좀 있으면. 스님, 날이 몹시 춥습니다. 이제 공부는 그만하시고 이불 속으로 들어오시지요. 아직은 춥지 않습니다. 추우면 들어갈 테니 내 걱정은 마십시오. 이렇게 말의 첫가닥을 풀어내는 여인의 젊은 가운데는 늠름한 경호에 대한 소유당하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가득했다. 아이고 이건 또 누가 써놨는지. 이거 내가 쓴 거 아니에요. 다 내가 쓴 거 아니야. 이런 일화 같은 것들. 제가 쓴 거는 제가 썼다고 얘기할게요. 그러나 보임에 들어간 경호에게는 이 관능이 전달될 길을 잃어버렸다. 추우면 이불 속으로 들어오겠다던 경호는 새벽이 돼도 윗목에 부동자세로 앉아 일어날 줄을 몰랐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그 쪽방은 아니갖고 인법당 같은데 인법당이 조금 크죠. 석 달이 고스란히 이렇게 지나버렸다. 에이, 석 달 동안? 왜 그럴 수도 있겠다. 봄이 되었다. 지붕을 덮고 있던 눈덩이들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낙숫물 소리가 어지럽게 들리고 있었다. 석 달 동안 사람이 한 명도 안 다녀갔다고? 땡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맛있어요. 에이크. 그래서 석 달 동안 천장함에서 두 남녀가 갇혔다 이런 얘기 아니야 지금에. 그래서 경호와 젊은 여인은 나란히 별바른 마루에 앉았다. 거기 볕바른 마루에 앉았다. 천장함에 가봐야 마루는 인법당 앞에는 없고 경호 스님 방하고 그 제자들 방 거기에 그냥 이 코딱지만한 조그만 마루 하나가 있긴 있어요. 초봄별이 초봄볕이
두 사람을 적시고 있었다. 스님, 실례가 되는 것 같습니다만 혹 불구의 몸은 아니라 불구의 몸은 아니란다. 같은 방에서 더구나 젊은 여자와 석 달이나 밤낮으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눈빛 한 가닥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존경도 갑니다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섭섭하면 아이고 그거는 그대 생각이고 이것도 인연이었는데 우리의 인연이 열매를 맺힌 느낌 열매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저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면 바로 잡숴 주십시오. 경어는 먼 산에 봄이 오는 소리를 보며 그냥 웃었어요. 사실 경어의 마음에는 석 달 동안 보임 위에는 아무런 생각이 일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대가 어찌 경어의 마음을 알겠는가. 그런 마음에는 오직 무념으로 가는 삼매뿐이었던가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무념 삼매에 든다고 하죠. 우리가 무념이고 삼매니까 삼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있으면 삼매에 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삼매에 들어있으면 내가 삼매에 들어있구나라는 건 몰라요. 만약에 내가 삼매에 들어있구나라는 생각이 있다면 그 한 생각 때문에 삼매에 들지 못한 거죠. 삼매는 언제 알아요? 깨어나와야 그게 삼매였구나죠. 그게 삼매였구나지. 삼매 속에서 삼매를 안다? 몰라. 그러면 그건 삼매는 아니죠. 진정한 삼매가 될 수 없어요. 그냥 삼매는 무념이에요. 그리고 깨어나오면 그 상태가 삼매였었구나. 깨어나오기 이전 상태가 삼매였구나를 알게 되는 거지. 그래서 무념이고 삼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이제 무념 삼매에 몇 달 동안 있었더라. 보임하는 겨울 석 달 동안 있었다 이런 얘기고. 이 일화 역시 경어선사와 여자의 얽힌 일화로 대중의 흥미를 끌기에는 충분한 소재가 되고 있지만 해인사에서 문둥이 나녀와 동침한 이야기와는 아주 다른 일면이 있죠. 어떤 일면이 있어요? 이 천장암 일화는 몸을 섞지 않았어요. 그죠? 몸을 섞지 않고 또 상대가 달라요. 하나는 그 부잣집 만화님이겠지 뭐 불공들이로 온. 그리고 또 하나는 수행자고. 그리고 또 다른 건 뭐냐면은 여기는 석 달이라고 돼 있고 나녀는 하룻밤, 해인사에서는 뭐 며칠 밤이라고 하죠. 뭐 일주일이나 열흘이나 하는데 이게 좀 내용이 다른데 어찌됐건 천장암에서 이러한 일화가 있었다는 거. 그래서 천장암 일화와 해인사 일화는 달라서 여기 천장암이라는 그 수행자의 천장 면모를 보여주는 극치가 되고 있고 해인사에서는 그러니까 이 천장암은 보임 중에 일어난 일이고 해인사에서는 보임을 마친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누가 더 세? 해인사가 더 세지요. 해인사가 훨씬 세기도 하고 상대가 문둥이잖아요. 문둥이가 하필이면 이 콧구멍이 없는데 콧구멍을 빨아주는 누가 빨아줘? 안 되지. 그래서 아주 대보살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은 해인사고 이 천장암에서는 보임하는 과정의 수행자의 모습으로 철저하게 그 자기를 지키는 계율을 지키고 수행자의 몸을 돌보는 뭐 그런 거로 차원이 서로 달라요. 해인사와 천장암이. 그래서 이처럼 경어선사가 천장암의 생안이라는 해인사의 나녀와 동침처럼 상대가 여성이긴 하지만 천장암의 여자는 세속적인 욕정의 여자야. 근데 그거를 물리쳤고 해인사의 여자는 욕정이고 나발이고 그냥 보살도로서 연민에 있는 진짜로 경어선사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경우인데도 경어선사가 거침없이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역시 해인사고 문둥이 승이죠. 그래서 천장암에서 보여주고 있는 경우와 해인사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달라. 하지만 어찌됐건 경어선사가 깨달은 자로서 그것을 일면을 보여주는 거라 둘 다 경어선사의 그런 경지를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경어선사가 해인사에 생한 나녀와의 동침은 경어선사가 천장암 사건을 거치고 난 이후에 보살행의 극치를 이루는 보살도고 천장암 이야기는 동학사에서 대도를 성취하고 난 후에 천장암으로 거처를 옮겨서 보임을 위한 보임 장양을 할 때 천장암에서 거친 그래서 인허진이 중요해요. 인허진이 뭐죠? 인자는 이웃님자예요. 이웃님. 이거는 허자고 빌허자.
이건 띠끌지. 인어진이 뭘까요? 인어진은 깨친 걸까요? 안 깨친 걸까요? 인허진. 띠끌, 이 비어있는데, 공인데, 말하자면 허는 공이죠. 공은 공인데, 그 띠끌이 이웃해 있다, 이런 말이야. 한 가닥. 그래서 이걸 굳이 비교하자면, 부처님이 살아생전에는 우리가 무슨 열반이라고 하죠? 살아생전은 유여열반. 이게 유여열반이 인어진처럼 하나가 남아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열반하시면 무여열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어진도 곧 무여열반과 똑같아요. 하지만 살아있으니까 한 가닥이 남아있다는 거죠, 뭔가가. 예, 그래서 그거를 인어진이라고 해갖고, 인어진이 곧 금강산매야. 근데 금강산매가 인어진이죠. 인어진이 금강산매고, 유여열반이 곧 무여열반이고. 예, 그래서 경허선사가 이 천정안에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그 경허선사는 일화 이후에 그냥 물동 일어나 아까 뽀뽀도 하고 밤매던 여인과 뽀뽀도 하고 보리밭에 가서 젖동량도 구하고 주막주 주먹 엉덩이도 토닥이고 실토로 주추 몰매를 맞고 이런 것들이 다 육신의 경계를 다듬어서서 선의 경지에서 그 선돌이의 경계에서 가능한 그런 구도의 세계를 다 보여주고 있는 거. 온몸으로 구현한다. 즉 중도불이다, 이런 얘기야. 온몸으로 구현해. 온몸으로 구현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 경허선사라고 하는 분은 그냥 말 그대로 중도불이를 실천하고 가신 분. 몸으로. 심지어는 뭐 북한에까지 가셔서도 그 일위중행을 하는 게 그게 불이지 뭐예요. 중도불이. 대단하신 거죠. 그래서 이 경허선사의 진짜 경허선의 요체는 한마디로 중도불이다. 예, 그리고 행어로 보인 모든 것, 지금 우리가 배우는 투명인간 경어 1화, 이게 다 불이법이라는 얘기예요. 불이법.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40파 했어? 이건 누구한테 한 말? 이봐 만공. 만공 이 사람아, 법문은 술김에나 하는 것이라. 제가 이것도 몇 번 말했는데, 법문은 제정신으로는 못해요. 이렇게 하다 저렇게 하다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 법문은 그냥 누구나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또 법문은 어느에게나 다 통하는 거기 때문에, 그 뭐 쪼잔하게 내가 좀 뭐 깨달았다 해서 법문이랍시고 조절조절,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맨정신으로는 못하고 술이나 한잔 걸치면 이렇게 이 말 저 말 하면서 슬쩍 건드리는 거지, 어떻게 이 법문을 시시하게 이거 법문이라고 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냥 경허선사의 입장에서는 보면은, 그래서 중생을 내가 깨닫게 해주고 가르쳐야 할 그런 상대라고 생각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을 하는데 깊이 공감이 가는 말이죠. 천장사에 계실 때, 이것도 내내 38가지에 속해요. 어떤 사람이 경허선사께 찾아와서 불법의 도리를 물으면 불법 도리를 물으면, 그래도 다른 선지식들은 물으면 답이라도 해주잖아요. 경허선사는 안 해줘요. 경허선사는 종일 그대로 앉아 계셔. 일체 말씀이 없으시다가 누구든지 곡차를 갖다 올리면 그 곡차를 자시고 난 후에 법문을 그 대신 종일. 이것도 중도인가? 이거 중도예요. 중도불이죠. 네. 한 말씀도 안 하셨다가 종일. 이게 중요한 물이죠. 그래서 만공스님이 그 손님들이 다 간 후에 스님께 항의하기를, 스님께서는 왜 만인 앞에 평등하셔야 할 도인이신데 어째서 그렇게 편벽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스님의 대답은 간단명료하였다. 야, 이 만공 이 사람아,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술김에나 할 것이지 그거 맑은 정신으로는 절대 할 게 못돼. 근데 나 이 심정을 진짜 이해한다니까요. 나는 누구한테 막 불교가 뭐고 선이 뭐고 이거를 이 경허직 강의하는 외에는 나는 해본 적이 없어요. 안 하고 싶어. 아무한테도 안 하고 싶어요. 단 한마디도 안 거들어. 거들을 것도 없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나는 정해진 공간에서 이 장소가 주어져서 이걸 할 뿐이지, 단 한 번도 어디 가서 선이 어떻고 젖이 어떻고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게 딱 그거 같더라고 보니까. 나는 왜 경허스님이 이러는가 이해가 100% 가지요. 하고 싶지 않아요. 하고 한마디로 잘라 답하시니, 만공 스님은 이 법문에서 법의 깊이를 득파하였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혹시 나를 보더라도 나한테 법을 묻지 마세요. 선도 몰라요. 나를 아는 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경허선사는 천장사에 계실 때 대중이 선사께 찾아와서 불법의 도리를 물으면 하루 종일 그대로 앉아 계시대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 적이 있다 이런 얘기요. 이것은 풀어 쓴 거고. 자, 그 다음에 더워 에어컨 틀어야 될 것 같아. 만공은 이 법문에서 법의 깊이를 깨달았다는데 그럼 만공은 뭘 깨달았을까요? 이 법문에서 법의 깊이를 깨달았다고 이렇게 써놨잖아요. 내가 써놓은 거 아니라니까. 그럼 뭘 깨달았죠? 뭘 깨달았을까? 경허선사가 곡차를 즐긴다는 소문은 스님들뿐만 아니라 신도들 사이에서도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죠. 그러나 경허선사는 이때 깨닫고 보니 말이 필요 없는, 깨달은 자는 원래 말이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했나? 무건과 무언이 뭐가 세냐고 했나? 그거죠. 무건과, 여기 말이 없었다는 것은 무건이에요, 무언이에요? 무언이죠. 그래서 무언과 무건 중 누가 더 세냐? 어냐? 그것이 바로 교회 별전이요, 직지인심의 견성 성불. 이거 다야. 깨달은 선생으로서 진짜죠, 이거. 이게 왜냐면 이 스승한테도, 제자한테도 법이 이런 것이니라 이거 말할 필요 없어. 왜? 교회 별전이라니까. 그리고 직시인심이야. 근데 뭐 하려고 가르쳐줘? 말이 없어. 그래서 깨달은 선생으로서는 어찌 교학생이 법문하듯이 대중들에게 말로서 그 경지에 도달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면 절대 할 수 없죠. 그래서 다만 함구가, 그래서 우리는 함구라고도 하지만 뭐라 그래요? 더 선에 가까운 도리로 양구라고 하죠. 양구. 함구와 양구의 또 다른 점은 뭘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 스스로가 해보라는 거예요. 함구와 양구, 무언과 무건, 살불살조와 무불무조, 이걸 한번 해봐. 깊어져요. 자, 함구와 양구. 큰 스님들은 내려오면 함구해요, 양구해요? 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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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구는, 함구는 입을 닫아버리는 건데 양구는 그게 답이에요. 양구가 답이에요. 그래서 함구와 양구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양구를 해야 돼요. 왜 양구를 하냐? 양구가 답이라니까. 무슨 답? 답이라고. 근데 또 나오네. 아휴, 내가 뭐 입을 조금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또 나와. 여기. 신기해. 그게 신기한 것 같아. 말 안 하고 있으면 또 나와. 이거 미친 것 같아. 그렇다. 선의 경지란? 선의 경지는 뭐야? 양구가 답이라니까. 말없음이 답이고 도요. 양구가 꼭 그것이라. 응? 그 양구가 답인데 입을 열어버리면 개구즉착이죠. 뭐. 개구 입을 여는 즉시 즉 뭐다? 차고다 이란 말이야. 차고야 그건. 그리고 한마디 잃으면 그것이 곧 뭐다? 이게 우리 해암스님이 많이 써먹은 말이거든요. 이게 개구즉착이요 파기상종이라. 중요한 말이야. 아니요. 개구즉착이요 파기상종이라. 해암스님한테 말했다가는 혼나요? 그래서 해암스님이 많이 써먹은 말이거든요. 개구측작이요 파기상종이라. 즉 나도 그래서 해암스님도 나한테 한마디 말도 안 했고 해암스님은 밥 먹어라. 나도 그냥 삼배 바치고 나오면 그만이야. 해암스님한테 말대꾸하고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나도 말하기 싫어. 근데 말 없음이 곧 말 있음이에요. 그래서 말을 하면은 개구즉착, 입을 벌리는 즉시 착오를 일으키고 거기다가 한마디 대꾸해버리면 그것이 파기상종이 뭐예요? 깨어진 그릇은 파기, 깨트릴 파, 그릇기. 깨어진 그릇은 서로 더 이상 맞출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하라 하지 말아라. 그래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야. 이 말자말 100마디가 다 쿤더더기를 선지식으로서 행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경호 스님은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술사 들고 오면, 왜 술사 들고 오면은 답을 했을까? 또 답례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답례. 그래서 술사 들고 오면은 거기에 대한 답례로 강의를 하는데 한 김에 하루 종일해. 그게 극과 극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극과 극은 통한다고 해야 안 해요. 극과 극은 통하는 거예요. 같은 것이에요. 교학성어로서 대강백에 있던 경어가 말없어서 하루 종일 입 다물고 있었을까요?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방아남 스님이 선사 경화상 행장에도 경호선사의 성품에 대해서 이걸 쓰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이건 방아남 스님이 쓰신 거. 스님의 풍모와 일상생활을 말하면 신장은 크고 용모는 고인과 같았으며, 여기서 용모가 고인과 같았다는 건 뭘까요? 범상치 않더라 이런 얘기지. 깨달은 자처럼 옛사람과 같았다는 얘기는 신장은 크기도 하지만 그 용모가 범상치 않아서 어쨌든 일반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고, 뜻과 기운은 과감해. 음성 종소리처럼 우렁우렁했다고 합니다. 걸림없는 편재, 이거 중요하지. 말 한마디 입을 열면은 그냥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와요. 에이, 망설이고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폭포처럼 쏟아져 내려. 근데 입 다물면 하루 종일 가도 말 안 해. 이틀 3일 가도 말 안 해. 세상의 일체 비방과 칭찬에 동요하지 않음이 뭐 같아? 산처럼, 태산처럼 있고, 그러나 자신이 하고 싶으면 누가 뭐라든지 하고 그만두고 싶으면 누가 뭐라든지 그만두고, 남의 눈치를 전혀, 이 내용은 김태읍의 인간 경험에도 자세히 써 있어요. 남이 뭐라고 하든 시비를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다는 경허선사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술과 고기도 마음대로 마시고 먹었으며 여색에도 구애되지 않은 채 아무런 걸림없이 유희하여 사람들의 비방을 초래했다냐. 이것도 조금 생각하고 쓰시지. 뭐 어쨌든 써놨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는 이통현 종도와 같은 이통현 장자라고 있잖아요. 이통현 장자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일반인이에요, 이 사람은. 근데 엄청나게 같이 이렇게 저기를 했다고 합니다. 무예행을 거침없이 광대한 마음으로, 거기 써있긴 하네. 불이법문이라고. 불이법문을 증득하여 자유로이 초탈한 삶을 산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역시 방아란 스님은 또 보는 눈이 있으시니까 이거를 불이법으로 지금 옮기고 있죠. 불이법문이죠. 뭐. 불이 아닌 행. 그 무의 행이라는 자체가 그거예요. 구애받지 않는다는 거죠. 장애가 없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장애가 없이 구애받지 않으면 그 행위, 그 쉽게 말하면 겉과 속이 같은 행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이 아니고, 겉과 속이 둘인 행동이 아니고 하나인 행동, 그거를 우리는 무예행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또 방아남 스님이 한자락을 또 깔아줘요. 경허선사가 저렇게 쓸데없이 저런 행동을 하실 분이 아닌데 그 눈치를 조금 챈 거죠. 저 이유가 있을 거다. 왜 저럴까 하는데 거기에 이유가 있었죠. 이 전봉준 때문에 말했지만 파라코로 살고 싶었고, 또 그 뒤에는 또 이 분노가 또 있었고 속상함이 있어서 어떻게 당신의 행동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중으로부터 좀 멀어지기를 바라는데 더 유명해져 버리고, 내가 이렇게 개차 반응으로 행동하면 사람들이 안 봤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더 그거를 생불이라고 또 난리를 떨고,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여러 가지 많은 경호선사가 고민을 했고, 그래서 있는 얘기 아니면 때를 만나지 못하여. 이 때를 만나지 못하지가 아니라, 그쵸, 전봉준이 죽고 나니까 경호선사가 어찌 할 바를 몰라요. 그래서 하열한 사람의 자리에 가서 자신을 숨긴 채, 요것까지는 눈치를 챈 것 같아요. 아래 밑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신분을 가리고 싶었죠.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도를 스스로 즐긴 것이 아니죠. 이것도 잘못 본 거잖아요. 뭐 하기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거를 박사를 연구한다는 나도 몰랐었는데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도를 스스로 즐기려고 한 건 아니고, 그건 배부른 소리고,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대중으로 멀어지고 싶었는데 자꾸 힘들어지니까 많이 힘들었고, 그러나 안거를 할 때는 음식은 겨우 숨이 붙어 있을 정도로만 그렇죠.
나도 귀찮아요. 그냥 나도 숨이 붙어 있을 정도로만 먹고 싶고 종일토록 문을 닫고 앉아갖고 말없이 침묵하며 그렇죠. 사람을 만나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 큰 도회지에 나가서 교화하기를 권하니 스님은 말하기를 내가 선이 있으니 발이 경성 땅을 밟지 않는 것이었다. 이것도 남들이 말할 때는 아이고 뭐 일본 놈 그게 아니고 여기 전옥서가 찌들찌들하고 일본 놈 꼴보기 싫고 나는 경성을 안 갈 거야. 이렇게 가지고 해나셨는데 그 우뚝하고 꿋꿋한 용모가 풍모가 이와 같았다 라고 엉뚱한 말을 하고 있죠. 꿋꿋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경허선사가 에어컨 좀 틀을까요? 만공과 함께 했던 시간들은 경허선사가 동학사에서 대오를 성취하고 난 초기의 이글로 경허선사는 언제나 수행자로서 자신의 본분을 지키며 삼매에 들기를 좋아했던 관계로 항상 본래로 말이 없고 언제나 천정한 골방을 지키며 보임 창양에만 몰두하였는데 이때가 1880년 이후죠. 만공이 천장함을 떠나기 전 1894년으로 보인다 이 말이야. 1894년이 아니라 84년인데 여기 하나 여기 어디 갔냐 여기 84년 년인가? 가만히 있어봐. 만공이 언제 떠나죠? 천장함은? 잠깐만. 94년인가? 93년? 94년? 95년? 94년이 맞는 것도 같으네. 만공. 몇 년으로 붙이네? 아니, 84년이라고 하는데 94년이 맞는 것도 같아. 왜냐면 만공스님이 10년 있다가 떠나시거든요. 떠나기 전이니까 비슷하대요. 94년? 네, 94년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만법길 일기하철 어떤 놈이 와서 말했어. 알아서 잘 써놓은 거는 같은데 84년이면은 거기서 같이 일할 때라 아닌 것 같아. 요즘에는 옛날처럼 이렇게 인터넷이 많이 잘 돼 있질 않아요. 이거 하나 뭐 옛날엔 다 있었는데 다 지워놨어 이것들이. 94년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95년에 경허선사가 95년 7월 15일 날 그 천장함을 가거든요. 94년이 맞는 것 같아요. 25세 때, 만공이 25세 때면 안 되냐? 만공이 25세 때에 1011년에다가 25를 더하면 1825, 95, 94세 맞네. 대단하다. 내가 써놓은 게 맞는 것 같아요. 94년. 그래서 94년에 떠나가지고 그때부터 경허선사는 천정하면서 만공의 시봉을 받지 않아요. 왜? 갑자기 어느 날 누가 왔죠? 어떤 동자가 하나 와가지고 만공 스님 보고 스님 만법길 일기하차만 알면 대도를 성취한다는데 그게 무슨 뜻이죠? 하니까 만공 스님이 그 대답을 못 하신 거예요. 사실은 만법길 일기하차라는 건 화두로서 별로 안 좋다고 말했죠. 왜? 이미 다 까발려져 있어요. 만법이 하나로 돌아간다라고 써놓고 그럼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냐는데 이미 어디가 틀렸어요. 만법이 하나로 돌아간다는 게 틀린 거죠. 왜? 만과 일이 같이 성립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화두로 안 좋다. 경허선사가 화두로 안 좋다. 뭐 들어라. 무자 얻어 들어라 해가지고 천장함이 아니야. 거기 나곡사 토고람에 1895년 7월 25일에 가시거든요. 거기 가셔가지고 확인해가지고 아닌 거를 알고 바꾸었으니까 1894년에 떠난 건 맞는 것 같아. 처음엔 어디로 떠나요? 본곡 사러 가지고 본곡 사러 갔다가 거기서 다시 옮겨서 그 아침에 쇠송조리를 듣고 깨달은가 했더니
이런 상이 보였답니다. 그래서 들깨다른 걸 알고 토그람으로 옮기죠. 그러니까 95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내가 써놓은 거예요. 더구나 만약에 위에 언급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컨도에 지나가 교화를 펴기를 권하니 스님은 말하기를 내게 서원이 있으니 발이 경성 땅을 밟지는 하였으나 그 우뚝하고 똑똑한 풍모가 이와 같았다. 이 부분은 특히 경허선사가 전봉준 장군과의 세속 인연으로 천안과 매부사이가 돼서 이때 1895년 전봉준 장군이 주동에 대해서 일으킨 동학농민 혁명이 실패하면서 사형에 처해지자 전옥서에서 그것을 다시 목도한 경허선사가 전봉준 장군의 시체를 부대자루에 담아서 도망치는 바람에 일본 경찰에 쫓기는 신분이 되다 보니 더욱더 말도 없어지고 또한 내게 서원이 있는 이 경성 땅이 밟지 않는 것이라고 한 것까지를 말했을 것으로 태중은 오늘날까지 전혀 그걸 몰랐었죠. 경허선사는 이미 그때 말했을 때 어느 누구라도 알아차렸어야 되는데 아무도 알아차리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경허선사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죠. 왜? 말을 하면 말 듣은 그놈까지도 다 죽으니까. 말을 하면은 그걸 알고 있는 사람까지 다 죽이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경성 땅을 밟지 않는 것이 내 서원이다라고 한 거랑 똑같고, 요거 41강은 정처사와의 문답이에요. 요것도 뭐 정처사 강처사 다 나와. 아주 과간이에요. 이 문답에도 또 큰 심지법문이 들어있으니까 그 심지법문을 잘 찾아서 달을 찾아야 돼요. 경허스님이 천장함에 추석할 때의 일이다. 경허스님의 명성을 듣고 정처사라는 분이 선비가 경허스님을 만나기 위해서 천장함을 찾았다. 정처사는 천당함 선땅 방으로 들어간다는데 이것도 지금 내가 쓴 게 아니라 그대로 옮겨온 거예요. 이것도 경허 1화에 있죠. 선방인데 말은 선방인데 그 인법당이라니까. 인법당이 뭐랬죠? 너무 작아가지고 부처님을 모셨는데 거기서 잠도 자고 밥도 먹고 하는 그냥 생활 요사체처럼 생겼지만 그냥 그거를 인법당이라고 했는데 경허선사는 그거를 너무 멋있어요. 우리 경허선사. 천자 누구요? 만공스님한테 그 1904년 2월 11일 날 천장함에서 선법계를 써주시는데 그 인법당에서 써주는데 뭐라고 쓰는 줄 알아요? 그 인법당 그 코딱지만한 선시를 대단하죠. 이렇게 써놔요. 천장선실에서 당도 아니야. 인법당도 아니고 그냥 경허선사가 천장선실이라면 천장선실인 줄 알아야지. 안 그래요? 그래서 경허스님이 맞은편에 앉았다. 경허스님과 정처사는 이제 한문 문장으로 대화를 하는 토사성문을 시작했다 이 말이야. 뭐라고? 차처해우 벽지로 구불 견농산이 금일내자 시룡사야 야사야라 이런 얘기 있죠. 이곳은 차처가 뭐야? 이곳은요, 이 차고 이곳이니까 이곳은 해우 뭐야? 구퉁이 우자예요. 바닷가에 구석진 곳으로 이곳이 벽지다 이런 말이야. 근데 왜 바닷가에 구석진 곳이냐면 그 앞에 서해바다가 있어요. 꼭 천장하면 서해바다를 끼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구석진 모퉁이 우자죠. 그 모퉁이의 벽지인데 구불견룡사 오랫동안 뭐를 뱀도 용도 오랫구자지. 오랫동안 불견 보지 못했어. 여기가 그 서해안 바닷가 구퉁이에 있는 모퉁이인 벽지라 사람 꼬라지는커녕 뭐도 못 봤어. 바닥자의 구석진 벽지로 오랫동안 용도 뱀도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용사라고 했죠. 거기에 용사 나와 써놨어요. 용도 뱀도 보지 못했는데 용도 뱀도 왜 용과 뱀을 썼을까요? 용과 뱀. 우리가 용두삼이라고 해요, 안 해요? 용두삼이라고 하죠. 용은 위고 아래는 핫질은 뱀이야. 그러니까 핫질이건 상질이건 아무것도 못 봤다 이런 얘기야. 핫질 상질을 아무것도 못 봤는데
그래서 여기서 견용은 구분해라, 구분하지 말아라. 구분하지 말아라요. 그래서 같이 써는 거야, 경선사가. 누구를 지금 저울질 해보려고. 이 청처사를 저울질 해보려고 경선사가 이 말을 하신 거예요. 차처해우 벽지에 뭐라고 구불 견용사인데 금일내자, 금일 오늘 여기에 온 자, 금일에 여기에 온 자, 이것은 뭐냐, 용이냐 뱀이냐. 대단해. 여기서 이 한문을 다 읽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어? 용과 뱀을 구분할 거요, 안 할 거요? 이것들이 또 구분했지? 구분하지 말라니까. 우리가 항상 이게 속으면 안 돼요. 본인 스스로가 본인 스스로 항상 점검해서, 아이고, 내가 또 용사를 구분했구나. 그럼 탈락이야. 이 말을 들어도 아무런 동요가 일어나지 않아야 패친망찬할 지경에 태우하기에 가깝다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다 지금 속임수야. 용뱀, 용사. 여기에 온 자는 금일에 여기에 온 자는 뭐다? 이것이 용이냐 뱀이냐라고 물었는데, 이 자가 이제 대답을 하면 이제 탈락할까 안 할까 이제 그게 궁금하죠. 일단 던져놨어요. 낚싯줄을 던졌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거 통과할까 안 할까? 대단하죠. 통과 못했으면 이게 실력겠습니까? 예. 이게 재밌다니까. 이게 이 선문답이라는 거는 대단하고, 또 상대를 알아보게 하려면 여기에 다 이게 말반지가 서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나 이게 선문답이 가는 게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을까? 청처사도 똑바로 대답해. 청처사는 이 말을 듣자 그 자리에서 일어나 절을 올리며 답했다. 뭐라고? 석가불배 석가불이요. 또 미륵불배 미륵불입니다. 이렇게 했죠. 일어나 절에서 석가불에게 절하는 것은 내가 석가불이요. 미륵불에게 절. 대단하죠? 이 인간이 미륵불도 되고 석가불도 다 돼버렸네, 지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석가불에게 절하는 것은 내가 석가불이고, 여기는 석가불한테 절을 하잖아요. 경어가 저랑 똑같이 석가불이고, 내가 석가불한테 절하면 나도 석가불이다, 이런 얘기요. 미륵불한테 절한다면 미륵불한테 절하는 건 그게 곧 미륵불이다, 이런 말이야. 오 마이 갓. 그리고 났으니 경어스님도 꼼짝은 못했겠구만. 그래야 경처사에 바른 경어스님에게 절하는 자신이 뭐다? 내가 미륵불이고 내가 석가불이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경어스님에게 자신은 경어스님을 알만해서 경어스님을 알아보니까 석가불이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석가불한테 절하면 나도 석가불이거든. 미륵불이야? 나도 미륵불이거든. 이렇게 돼서 서로의 경지를 알아본 경어스님과 청처사는 무상의 법연을 맺어서 스승과 제자가 됐더라,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이게 알아보는 놈만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좋겠네, 청처사. 네? 그래가지고 경어스님은 청처사를 맞아들여서 청처사는 사흘 동안 천장암에 묵으면서 밤이 새는 줄은, 이게 선에 대해서 묻는. 옛날에는 일반인 중에 이런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가끔씩. 네. 그래서 이것뿐이 아니야. 지금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걸 알아봐주는 이 선지식들이 어디 가서 계시는지 선지식 나오세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선에 대해서 묻고, 또 이거 태평상인도 있잖아요. 태평상인이라는 것도 또 나오거든. 그 사람도 보통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서로를 알아보고 뜻이 맞는 그들 사이에 사흘은 오히려 짧은 시간이었다. 말이 처사지만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 그대로 또 써있죠. 설명이 또 자세히 써있으니까 이거는 또 지나가고, 그 다음에 또 42화 이거 했나? 안 했나? 네. 안 했어요? 오늘은 안 했어요. 오늘 안 했어요? 아까 재지난 얘기 남아경 상여 얘기 나왔죠? 상여. 헷갈리네. 요것도 지금 이게 지금 이렇게 실렸다면서요? 고등학교 교과서에 개차법이라고 해가지고 열고 닫고, 개차법 열고 닫고 차단시키고 열고. 개차법이라는 건 뭐예요? 상황에 따라서 순서를 달리한다, 이런 얘기요. 중요해서 이거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렸대요, 이대로.
개차법이. 그래서 이것은 제지낼 음식을 구경꾼들에게, 이것도 천장함에서 일어난 일이고, 또 경어 1화 38가지 이거 실려 있어요. 천장함에서 하루는 여기서 끊겠습니다. 4분이네.